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의 심리학, 부자로 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고요. 여러 번 읽어도 또 새로운 맛이 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자가 되기 위한 법칙이 아니고 부자로 남기 위한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 큰 수익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파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실 파산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거라 생각한다. 복리의 원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강세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격이 크게 오를 자산을 보유하고 싶다. 강세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보수적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그런 느낌을 가진다. 그 훌륭한 자산들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는 수익이 얼마인지 예리하게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금이 1년에 1%를 번다면 주식 수익률은 10%다. 이 9%의 격차 때문에 매일이 괴롭다. 그러나 바로 그 현금 덕분에 약세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 그 현금으로 인한 실제 수익률은 연간 1%가 아니라 그 몇 배일 수 있다. 좋지 않은 시기에 절박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파는 일을 한번 막는 것이 크게 성공할 주식 수십 가지를 고르는 것보다 평생 수익률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복리의 원리는 큰 수익률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저 썩 괜찮은 수익률이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 하면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운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신은 비웃는다. 재무설계 및 투자 계획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지금 나의 행동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종류의 계획이라도 현실과 맞닥뜨리는 순간 살아남는 것은 극히 소수다. 향후 20년간 자신의 소득과 저축 비율, 시장 수익률에 관한 계획을 세울 거라면 지난 20년간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큰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해보라. 9.11 테러, 주택개발 붐이 일었다가 거품이 터지면서 1,000만 명 가까운 미국인이 집을 잃는 일, 금융위기로 900만 명 가까이 실직한 일, 뒤이은 기록적인 주식시장 반등, 그리고 전 세계를 흔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계획이란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때에만 쓸모가 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일로 가득한 미래야말로 누구나 맞닥뜨릴 현실이다. 좋은 계획은 이런 험준한 현실을 애써 아닌 척하지 않는다. 좋은 계획은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오류의 여지를 강조한다. 계획 속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한다면 그만큼 경제생활은 위태롭다는 뜻이다. 반면 나의 저축 비율에 오류의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30년간 시장 수익률이 8%라면 좋겠지만 4%만 되어도 나는 문제없을 거야. 이렇게 되면 계획은 더 큰 가치를 갖게 된다. 수많은 도박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도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상황이 정확히 일치할 때에만 맞아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종종 안전마진이라 불리는 실수를 허용할 수 있는 여유는 사람들이 금융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검소한 생활, 유연한 사고, 느슨한 일정,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해당된다. 안전마진은 보수적인 것과는 다르다. 보수적인 것은 특정 수준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다. 안전마진은 생존 확률을 높임으로써 주어진 리스크 수준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안전마진이 넓다면 결과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도 여전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도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다. 낙천주의는 흔히 일이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정의이다. 현명한 낙천주의는 확률이 나에게 유리하며 중간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균형이 맞춰져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믿음이다. 사실 중간에 분명히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 궤도는 올바른 쪽으로 위를 향하고 있다고 낙관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때때로 지뢰밭이 있다는 것 역시 똑같이 확신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 무언가가 단기적으로는 요지부동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다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의 많은 일들이 이런 원리를 따른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20살이 되면 2살 때 갖고 있던 신경세포 시냅스의 연결의 절반을 상실한다. 신경 연결 통로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20살의 청년은 2살짜리 아기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진보를 위해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파괴는 과도함을 제거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녀의 뇌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침마다 내 아이 머릿속에서 시냅스 연결이 줄어든 게 눈에 보인다. 패닉에 빠진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어. 뭔가가 사라지고 파괴됐어. 그냥 있으면 안 돼. 병원에 가야만 해.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당신이 목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보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제도 시장도 커려도 종종 비슷한 경로를 따른다. 상실 한가운데서 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9번의 큰 전쟁에서 1300만 명의 미국인이 죽었다. 만들어진 기업의 약 99.9%가 문을 닫았다. 4명의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다. 단일 연도에 67만 5천 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죽었다. 400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망한 자연재해가 30번 있었다. 33번의 경기 침체 기간을 누적하면 총 48년간 경기 침체가 지속됐다. 33번의 경기 침체 중 하나라도 예측한 사람의 수는 0에 가깝다. 주식시장이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최소 102번 있었다. 주식 가격이 3분의 1 이상 떨어진 적이 최소 12번 있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7% 이상이었던 적이 20번이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비관적 경제 전망이라는 말이 신문에 등장한 적이 최소 2만 9천 번 있었다. 이 170년 동안 우리의 생활 수준은 20배 높아졌다. 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매일 존재했다. 편집증과 낙천주의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물을 흑백 논리로 보는 편이 복잡하게 보는 것보다 노력이 덜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낙천주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려면 단기적으로는 편집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시 리버머는 아주 어렵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좋은 때가 온 것을 곧 나쁜 시절이 끝날 것으로 이해했다. 부자가 되고 나니 당연히 부자로 남을 것 같았고 스스로 무적이 된 기분이었다. 거의 모든 것을 잃은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곱씹었다. 투기꾼이 자만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돈을 지불해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토록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은 모두 자만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참 돈이 많이 드는 병이다. 어디에 있는 누구든 감염될 수 있으니 말이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시 리버머의 마지막 말로 끝이 났는데 파산하지 말라는 거죠. 파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큰 수익률을 올린다. 복리라는 것은 큰 한 번의 수익률이 아니고 그저 괜찮은 8%지 6%든 10%든 꾸준한 수익률, 장기적인 꾸준한 수익률이
복리의 가장 큰 마법이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죠.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을 가정을 한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제 2차, 3차 계획이 또 있어야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유연하게 또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써보지 하고, 또 오류의 여지를 남겨놓은 채 그 오류를 받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동시에 편집증적인 비관론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낙천적인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크게 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많은 시장 상황에서 부정적인 그리고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낙천주의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낙천주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래 버티려면 장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미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살아남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꾸준히 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